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물학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물학을 설명하려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생물학은 그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생명이라는 그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 생물학의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은 크게 두 가지 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그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셀 스오리에 기반한 학문이고, 또 하나는 좀 추론된 내용, 그러니까 총설, 스피시스 컨셉트에 근간을 두고 설명하는 그런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물학에 지향하는 방향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질병에 관한 퇴치, 그 암을 퇴치한다든지 그 하드텍에 대한 퇴치, 그런 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단백질의 3차 그 모형을 이루는 폴딩에 관한 연구, 그리고 또한 그 우주 생물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은 비교적 많은 기구 중에서도 그 전자현미경에 관한 그 어떤 세포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내는 그런 거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이제 세 분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분야로 생명이란 거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형성 과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략 세포라는 주머니 안에서 물질 배사를 하거나 복제를 반복하는 그 센트럴 도그마 세오리인데, 즉 DNA에서 RNA로 연결되고 RNA가 이제 단백질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어떻게 보면 복제와 물질 대사를 수행하면서 시작되는데, 그 세포라는 것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그런 주머니 속에 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세포 주머니가 커지면서 이제 둘로 나뉘어서 이제 딸세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이때 이제 주로 에너지는 ATP를 중심으로 해서 뉴크로티드 같은 것을 형성해 가지고 이것을 잘 조화해서 생명으로 연결되며, 또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여러 가지 형질을 섞는다라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섹스행위라든지 섹스 과정을 거치는 그것도 아주 특이한 생물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주거민자가 발생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유기체의 그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래 이제 최근에는 죽음의 가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명을 이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발생 또는 developmental biology 이제 어떻게 발전돼 나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셀룰라 바이올로지 세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까지 물리화학적인 모든 특성까지를 잘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생물학은 생물학 자체로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법칙과 화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이 적용되며 슐레딩거가 말한 대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 엔트로피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재미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엔트로피 막시멈이 되면은 어떤 특별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막시멈에 이르면은 그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특이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셀세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스피시스 컨셉트에 의한 것은 주로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거기 나는 에볼루션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과 생명과의 관계. 그래서 결국은 생명은 그 환경에 알맞게 어떤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살아남게 되는 연속을 위한 몸부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론을 가미해 가지고 발달된 학문이 생태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상당히 물리화학의 법칙과 같이 생물학도 상당히 어떤 법칙에 따르는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이제 컴퓨터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론을 가미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표현이 조금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생각의 예술성을 확장해 나가는 분야라고 할까요? 종래 그 학습이라든지 종래 여러 가지 그 교육의 내용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고가 내포하고 있는 예술성의 확대 이런 건 잘 취급하지 않았는데 기술에만 너무 국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거에만 너무 집착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예술의 경지를 대하듯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고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예술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세계화에 알맞게 여러 가지 적합한 사고를 하고 경영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데 생물학에서도 암 치료라든지
단백질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사고의 예술성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주로 질병 퇴치에 관한 것, 특히 크게 이제 보면 암을 치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하드텍, 심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하는 거라든지, 또 최근에는 감각기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귀가 안 들렸다, 눈이 안 보였다 하면 그 눈에 대한 사고로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만한 한 1cm, 1cm를 이 얼굴 어느 부위에 부착을 하면 시각적인 것이 회복이 된다든지 청각적인 것이 회복이 돼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장기 이식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알파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단백질의 접힘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단백질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필요한 단백질이 비교적 20가지 정도가 잘 활용이 되는데,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의 여러 가지 단백질, 쉽게 말하면 한 4억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거창한 단백질의 여러 가지 성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접히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그래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엔자임하고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등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쪽 학문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생명공학 또는 생명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공학적인 기술과 결합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방향과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의 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우주생물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구 안에서 생성될 수 없는 걸 지구 밖에서 실험을 통해서 생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점점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거에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는 에이징, 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생명도 리셋이 가능하다. 이제 그러니까 한 80대를 20대로 바꿀 수 있도록 놀랄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죽음 끝이다. 생명이 멈추는 죽음도 하나의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 했었는데, 죽음은 비교적 끝이다 이랬는데, 죽음의 가치를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걸로 많은 얘기가 되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과 생물 여러 현상들의 결합으로 이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광합성 과정의 연구를 통해서 햇빛의 양을 지구에서도 0.2% 정도 활용하는데, 모든 식물들이 비교적 그것을 조금 2배나 3배로 올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도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서 식물도 눈이 있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생물학의 무궁무한한 그런 연구의 대상,
그래서 이제 그걸 총괄해서 사고의 예술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넓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는 정말로 한번 도전해 볼 그런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